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구간함수에서 3차 함수의 2차원의 개수가 a입니다. 자, a는 상수라고 했죠. 이 상수는 조건에 적합한 수는 오직 한 개만 존재하는 얘기죠. 상수는 한 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a는 3루트가 아니라고 표현했죠. 자, 이 말은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이 수가 나오면은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3차 함수와 2차 함수 모두 확정되지 않은 함수입니다. 자, 이때 g-u와 g2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3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모두 결정하라는 문제죠. 그죠? 자, 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모티브가 이 가조건 때문에 개형을 그려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x 이퀄 0을 기준선으로 하죠. 이 기준선의 왼쪽은 3차 함수, 오른쪽은 2차 함수인데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x 이퀄 0에서 스무스하게 연결되어야 되죠. 그죠? 스무스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이런 그래프 모양은 학생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x라는 이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미분 개수가 x 이퀄 0에서의 미분 개수가 15죠. 그죠? 자, 15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0도 15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 값이 x 이퀄 0에서 7이 되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f0가 7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fx가 결정될 수 있죠. 물론 2차의 개수는 음수가 되니까 kx 제곱하면 k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1차의 개수는 15 그리고 상수항은 7이 되는 거죠. 자, 결국 15가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죠? 2행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자, 그래서 fx는 k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g-2의 값과 g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 3차 함수의 a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같고 2차 함수에서 k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같죠. a와 k 값을 구하면은 g-2와 g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나 조건에서 이 주어진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관찰해야 되죠. 자, 실근의 개수를 관찰하는데 이 준식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자, g'x는 0 혹은 g'x-4는 0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은 이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g'x 이퀄 0에서 실근이 3개가 나온다면은 g'x-4 이퀄 0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총 6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4개의 서로 다른 실근만 존재한다고 했죠. 그죠? 실근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어진 식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정확한 식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으로 실근의 존재 여부를 관찰해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GX 그래프를 먼저 개형으로 그려봤죠. 자, 그래서 이 GX 그래프로 먼저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G'X 그래프 있죠. G'X 그래프를 또 그려서 두 가지 방법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GX 그래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극점이죠. 극점. 이 극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G'X 이퀄 0 이것의 실근입니다. 실근의 x 값이 gx의 극값을 결정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G'X 이퀄 0입니다. 0의 실근의 개수가 GX 그래프의 극점의 개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GX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GX 그래프는 빨간 그래프입니다. 빨간 그래프. 이 빨간 그래프고 극점은 3개죠. 3개.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그리고 검은 그래프는 X축으로 4만큼 평이동했죠. 그죠? X축으로 4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그래프죠. 그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극점도 역시 3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총 6개의 극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4개의 극점만 존재해야 되죠. 자, 그래서 2개가 중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니까 이 검은 그래프를 왼쪽으로 옮겨서 극점과 극점이 중복이 되도록 옮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겼으니까 여기 극점과 극점이 중복되고 여기 극점과 극점이 중복되니까 이쪽 극점 한 개 남죠. 그죠? 자, 그래서 총 극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점이 네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똑같은 그래프니까 극점과 극점의 차가 4가 되도록 움직이면은, 다시 말하면은 빨간색 이 그래프 GX죠. 이 G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만큼 변이동했을 때 2개의 극점이 중복이 되고 새로운 극점이 한 개 생기죠. 자, 그래서 4개의 극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G-U와 G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3차 함수에서 A 값과 2차 함수에서 이 K 값을 구해야 되죠. 자, 이제 계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습니다. 자, 극점의 X좌표, 극점의 X좌표죠. 극점의 X좌표는 G'X 이꼴 0을 만족하는 X값이죠. 그죠? 그렇죠? 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 다 같은 말이죠. 자, 이때 이 값을 알파로 놓고 이 값을 베타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가 약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는 gx의 3차 함수 영역이죠. 그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하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가 나오는데 이 2차 함수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과 같죠. 자,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베타 마이 알파는 4가 나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a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5가 되죠. 자, 이때 알파와 베타는 3차 함수 영역이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합하면 음수가 되니까 A는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A 제곱은 81 되니까 A는 9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9인데 A는 양수니까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해서 G-1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5가 나온 겁니다. 자, A는 구해졌고 그래서 G-1을 구할 수 있었죠. 자, 이제 G2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G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K 값이 필요하죠. 자, 이 K 값은 이차함수 영역이죠. 자, 이차함수 영역에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추계 방식입니다. 추계 방정식이 극점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극점을 포함하는 이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 값, 추계 방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k분의 15 되겠죠. 그죠? 자, 이 추계 방식이 3이 나오는데, 자, 살펴봅시다. 알파와 베타, 그리고 또 이 값은 어느 한 값을 알게 되면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베타 마이 알파가 4가 나와 있고, 그리고 a를 대입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되니까 4차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4차이니까 3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3을 대입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고 대입을 해서 G2를 구할 수 있죠. 그래 27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답은 3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이것은 A 값을 9를 대입해서 바로 두 근 알파벳을 구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대입을 해서 연리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알파, 베타 중에 어느 하나만 구하면은 4차이니까 추계 방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도함수의 근의 개수니까 X축이 필요하죠. 자, 이때 0,15를 지납니다. 그렇죠? 0,15를 지나고 X가 0보다 큰 쪽은 기울기가 음수인 1차함수죠. 그리고 근이 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은 2차함수죠. 2차함수. 2차함수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조건식이 성립되게 되겠죠. 자, 먼저 이 박스에서 예를 보충해 보겠습니다. 자,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케이스, 이 구조 세 가지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3차 함수 분홍색 그래프를 봅니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자,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다 0이 되었다가 다시 양으로 되는 그래프죠. 자, 양에서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어서 양으로 되는 그래프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또 상승하는 케이스죠. 이렇게 줄어들다가 0이 되지 않고 상승하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의 접선의 기울기 표현 도함수가 나타나 있죠. 자, 먼저 이 케이스에서는 G'X가 실근이 한 개 존재하죠. 그죠? 자, 한 개 존재하는데 X축으로 3만큼 표현했을 때도 이렇게 되어서 실근이 또 한 개 존재해서 실근이 전체적으로 두 개 존재하죠. 자, 그래서 4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조건에 위배되죠. 그죠? 자, 그래서 G'X가 D가 음수일 때, 흑은을 가질 경우는 붕 떴을 때는 실근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접하죠. 접하게 되니까 G'X가 실근이 두 개가 생기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4만큼 표현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4개가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조건에 맞죠. 그죠? 그런데 조건 처음에 A라는 이 상수가 3루트 5가 되면은 제외한다 표현했죠. 그죠? 자,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A 이꼴 3루트 5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케이스의 그림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접할 때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D가 0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는 0 해서 A가 3루트 5가 나오니까 이 경우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따라서 구체적으로 3차 함수 이 케이스죠. 자, 이 케이스입니다. 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 그때 G'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되죠. G'X-4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총 6개의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개를 중복시켜서 조건에 맞춘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과정은 앞에서 똑같죠. 자, 계산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GX의 그래프의 극점의 개수로 판단하고 그리고 G'X의 실근의 개수로 판단했다는 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